자, 요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얌얌쩝쩝이님께서 네, 윤 대통령 측이 국민변호인단 18만 명의 실명 인증 명단을 모아서 대선 때 쓰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 사람이 투표권 행사에서 대선 후보 때 방해하면 어쩌죠? 그중에 당원이 얼마 안 될 거라고는 하는데 이미 자통당 쪽에서 당원 가입 독려 적극적으로 해왔다는데 18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라도 책임 당원이라면 후보 선출할 때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걸 주셨어요. 저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게 지난 대선 때도 저게 있었었죠. 그때 의문의 11만 표가 있거든요. 의문의 11만 네, 표. 그게 국민의힘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심에서 이기고 민심에서 졌거든요. 홍준표 후보한테. 그때도 차이가 11만 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 투표를 했었었는데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본인이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선거인단 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그 3차 서울 경기 3차에서 그 전까지 거의 한 8대2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후보를 이겼었는데 마지막에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게 있었어요. 이낙연 대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이상적으로 그 전에 어떤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러네, 이상하네요. 그때도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그게 11만 표였어요. 그래서 숫자가 이게 약간 뭐 어떤 종교 단체에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네. 기존 어떤 우리가 투표라는 것은 여론조사나 투표는 어떤 성향 추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어긋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세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과 비교했을 때 자연스럽지 그렇죠.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얌얌짭짭이니 말씀해준 대로 근데 지금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당원들 기준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은 몇 개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3개월이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이제 1,000원이라도 낸 유료 당원을 한테만 이 투표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책임자 3개월이면 지금부터 한 작년 말부터 준비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주원님께서도 2월 안에 책임당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 대표님 후보로 내보낼 수 있어요. 이런 말 주셨는데. 이 규정이 있어서 바로 직전에 뭐 유료 당원이 돼봐야 책임당원이 돼봐야 이게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네. 그래서 그게 문제지. 그래서 좀 독려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2월 전이면 얼마 남지도 그렇죠. 않았는데 지금 한두 주밖에 일주일밖에 안 안 남았죠. 남았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네요. 뭐 2월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아마 경선이 3월에 있을 거예요. 3월에. 그러네. 뭐 그럴 확률이 그렇죠. 높죠. 경선은 그렇지. 경선 4월 늦어도 기준으로는 4월에 조기 대선을 한다면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3개월 전이면 이미 이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당원이 뭐 그렇게 크게 저는 변화는 없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수가 80만 명대가 네. 90만 명대가 100만 명 돌파하고 아직 그러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80만 명대를 그냥 현재 유지 중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50%를 가지 못했어요. 40%대였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한 40만 명 정도예요. 4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63%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정도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을 찍었죠. 그래서 그 인원을 하면은 그 표가 몇 표 정도 되냐면 10만 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숫자가 되게 커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 10만 표는 그때 그 표가 그 10만 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까지 너무 많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걱정하는 지점은 네. 이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찍은 게 한 20만 표가 좀 넘고 저쪽을 찍은 게 한 10만 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찍었던 그 20만 표가 네. 과연 경선을 했을 때 투표장에 나올 것이냐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당에 있는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에 해당되시는 그 당원분들 네. 이분들이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요. 그건 뭐. 그건 예. 있죠. 예. 근데 실망감이 크면 뭐가 문제냐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걸로 표시를 할 수가 무기력해져요. 있어요. 무기력해져서. 맞아요. 근데 저 10만 명은 지금 국민변호인단에도 들어가 있듯이 저 10만 명은 매우 맹렬히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지점인 거죠.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지점이 우리는 결집력이 떨어졌고 저쪽은 결집력이 굉장히 타올라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맞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조금 걱정이 되는 지점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서 네. 그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국민의힘이 싫어도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야지 하는 투표를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트랙티브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예, 그 지점이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아까 전에 우리 슈퍼챗으로 의견 주신 거는 청년들을 위한 정치들, 그러니까 정책들에 대한 맞아. 질문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중장년층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장년층이 40, 50 세대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율을 간과하지 말고 뭐 정년 연장이든 자녀 세대의 독립이든 노후에 대한 미래 담론 위주로 그들을 공략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도 좀 하셨고 그리고 좀 기존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40, 50 세대 애들에게 좀 이미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고 하니 뭐 학부모들을 위한 세제 혜택 맞아. 그런 정책 이런 맞아, 것들 불만이 맞아. 있으니까 뭐 세금을 좀 많이 내는 분들이 세금 안 내는 비율 높은 거에 대해서도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총체적으로 그 생각을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당연히 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전략본부에 또 있었으니까 전략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있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준비한 게 많았어요. 준비한 정책의 꾸러미들이 진짜 많았고 그 중에 발표 못한 것 중에 진짜 정말 아쉬웠던 거는 나중에 이제 보도로도 나왔기도 했지만 우리가 인간 안보라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에 대한 것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정책들도 우리가 한 5종 세트 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아, 5종 그래요? 세트가. 그 중에 이제 금투세 하나 실현된 거예요. 우리가 5종 세트 준비한 것 중에. 아, 금투세가 거기 들어가 있었군요. 예, 금투세 폐지가 그 5종 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한동훈 대표 100일 취임을 즈음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독단이 면담이니. 예, 네. 독대인지 면담인지 제로콜라, 네. 김 빠진 제로콜라 네. 그게 있었고 그때 그래서 그게 100일이 굉장히 조용히 넘어갔어요. 우리가 그 100일 준비를 한 달 정도를 준비를 하면서 그 정책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려는 거 챙겨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신년에 발표를 하자 했어요. 원래 올해 1월 1일에 이때 신년에 발표를 하자. 그랬는데 이제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어땠냐면 그랬네. 그거를 100일에 발표를 못 하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보궐선거 승리와 그다음에 11월 15일 1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두 개가 우리를 많이 고무되게 만들었죠. 아, 이제 이대로 가면 이기겠다. 이제 이재명을 꺾고 우리가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1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건데 조금 땡겨보자. 12월에 발표를 하는 거를 준비해보자. 이러고 있었어요. 비상계엄이 빵 터졌구나. 그래서 비상계엄이 터져서 우리가 이거를 발표를 못한 거야. 야, 그러니까 진짜 정말 뭔가 상황마다 족족이. 상황마다 정말 그 마디마디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마디마디마다의 그 충격적임이 있어요. 사실 이런 그 것도 참 준비를 쉽지 했던 사람들 않은데. 입장에서. 네. 근데 준비한 게 어디 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꾸러미가 어디 가진 않고요. 정말 우리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박민영 대변인이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만큼 연구했는데 안 알아봐줘서 너무 속상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네. 그냥 내가 그날 방송 들으면서도 내가 박민영 대변인이 막 언더칠삼에 대해서 막 노골적으로 막 비난하고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거 그 중에는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짜 뉴스는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할 건데 네.
그런 내용들을 했던 것도 알아서 제가 그날 사실 같이 방송을 하는 것도 약간은 좀 그렇기도 했는데 뭐 굳이 내가 이걸 또 피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영풍 기자 저와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 이거 피켓팅 같이 들려고 했다가 지금은 저기에서 저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판이라는 게 사실 그런 우리 보수 진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같이 방송도 제가 받아는 줬는데 하자고 해서 나도 승낙은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날 약간 아마 설조한 변호사님도 알 거예요. 제가 약간 멍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의외로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놀랬어. 의외로 많이 했더라. 아니, 놀랬어 나도. 아니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아나운서도 되지 못하고 발표도 되지 못하니까 그게 속상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원망을 한동훈 대표한테 다 돌리고 있구나. 근데 왜냐하면 비슷한 심리를 저도 전략기획본부에서 그 정책들 진짜 우리도 좋은 정책 많았거든요. 그거를 한동훈 대표의 한동훈표 정책으로 이제 다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발표하려고 할 때마다 독대에서 제로콜라 먹이고 그 다음에는 계엄령 선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발표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그 원망이 생긴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 친구의 원망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는 안 되지 사실. 아니, 그러니까 뭐다 속상할 수는 있겠다 다 싶어요. 해서 이제 그런 분들도 다 어떤 국민의 보수 진영의 후보를 위해서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4050 세대에 대한 내용 우리 세대예요, 저. 그러네요. 근데 보면 노인 정책은 이미 다 완성이 거의 다 됐고요. 그다음에 보통 청년 정책이라 해가지고 2030 세대 하는데 진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게 4050 세대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도 제일 많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4050 세대의 가장 주력이 민주당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놔두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 고민해봐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4050이 되면 기득권으로 넘어가거나 갔거나 기득권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사회적인 아니면 회사 내에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한다고요. 민주당은 솔직히 4050 정책이 없어요. 거의. 뭐 있긴 있겠지. 뭐 어딘가에 있긴 있을 텐데. 저는 4050 기득권이라는 말에 약간 반대는 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그 5종 세트 정책은 제가 진짜 많이 깊이 들어가서 했었는데 그런 게 우리 4050 세대에 자산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물론 청년층도 그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만드는데 되게 중점적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4050 세대들은 자식들 육아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 노후도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죠. 본인 노후는 생각도 못하는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기득권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인데 민주당이 아주 그 세대에게 밀착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과 노년층이 비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젊은 층과 노년층을 우리가 공략하게 되는 이 구조가 되는 건데 이 부분까지 저희가 잘 그러니까 공략할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4050 세대들이 그냥 이게 물론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지만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아니면 보수 진영의 어떤 후보가 그분들을 위한 정말 실질적이고 기가 딱 쏠릴 만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여요. 이제 여기는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한테 유리해? 나한테 이득이 돼? 라고 하면 나는 이 후보를 뽑을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여기를 손 놓고 있겠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뭐 권성동 뭐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야 우리는 뭐 우리 강성 지지층들만 잘 하면 돼. 원래 지지층들만 잘 하고 되고 야 2030 세대 남성들이 우리 지지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뭐 관심도 없다가 반사 이익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자기들 지지한다고 막 그걸 당연시 그냥 내 주머니에 당연히 들어왔다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그리고 4050 세대가 지금 유권자 분포로 보면 제일 두터워요. 그렇죠. 제일 네. 많고 그걸 그냥 놔둘 것이냐 이건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저는 사실 40이잖아요. 저도 40 세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포트 피플이니까 보면 20이 아니셨나요?
아이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늙은 걸로 하죠. 그러니까 40세대는 사실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정치의 정자도 잘 모를 때 이 정치가 너무 피부로 와닿게 재미있게 팟캐스트가 시작이 됐고 거기를 먼저 시작한 맞아요. 거는 진영이 저쪽이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체득해서 와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한쪽의 얘기만 들으면서 이제 온 거죠. 아니 제가 얼마 네. 전에 깜짝 놀란 게 제가 포항에 아는 지인이 계세요. 그분도 40대 중반 정도 됐겠다. 네. 근데 원래 포항 지역적 특색도 있고 그래서 원래 보수 진영에 계셨던 분인데 요즘에 매불쇼를 듣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불쇼 너무 재밌다는 거고 김어준까지 듣고 있더라고요. 얘가 지금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쵸, 맞아. 네,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나는 이제 매불쇼나 유공을 듣지 않아. 이제 거기는 너무 선동 방송이더라. 내가 봤을 때 정확하지 팩트가 아니다. 근데 재밌잖아 일단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신 우리도 분들 재밌어야 돼요. 꽤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 재밌어야 제가 돼. 이게 정말 제가 그 좌파 쪽 그 총선 끝나고 한번 뭐 어딘지 저기에 그 장르만 여의도를 나갔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거기도 나갔어. 좌파예요. 끝나자마자 나갔어. 그랬는데 나갔는데 제가 2월 달까지 선거가 되게 좋았는데 3월 달에 무너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나한테 캐릭터를 다 이렇게 딱 2월 박상수 선생 하면서 계속 조롱을 하는 거야. 계속. 근데 그게 재미는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캐릭터를 맞아. 만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총선에 나간서 막 떨어진 사람한테 그러는 거 그냥 상처에다 소금을 그냥 들이붓는 거지. 그냥. 딱 속을 문질러. 네, 그냥 문질러가지고 그냥 네.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네. 문지르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쪽은 그게 좀 약하죠. 그렇게 하지를 못해 보수 쪽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이제 그런 포메이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체육이나 정영진 같이 너무 진영에 빠져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엄청 진영 논리를 맞아요. 씌우는 사람들이 있거든. 맞아요. 그게 필요해. 약간 보수 진영의 어떤 뭐 제가 우리 앵커님은 뭐라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개인기를 가진 사람이 좀 끌고 가야 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수 진영의 100만 이상 유튜브 봐봐요. 재밌는 게 있나요? 맞아. 재미가 없어. 무거워, 재- 무거워. 재미도 없고 우리에게 유머가 없어. 아, 진짜로. 아니 근데 만나서 보면 다 재밌잖아요. 사석에서는 엄청 웃기잖아요, 진짜. 근데 네. 방송에서는 그냥 공격하느라 바쁘고 욕하느라 바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은근히 그걸 스며들게 하는 게 체육은 맞아요. 강성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보시면 마찬가지고. 나경희님께서도 보수 쪽은 너무 젊잖아요 이러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사실은 저도 좀 텐션이 높은 편이긴 한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빵빵 띄우고 막 팡팡 터트리고 막 웃고 이렇게 웃고 방송하고 이러는 게 이거를 받아들이는 분들도 좀 진짜 쉽지 않은 것 매불쇼를 같고. 보면서 그쪽 네. 넘어가시더라니까. 원래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보수 쪽이었어요. 네. 야, 요즘에 근데 네. 그렇게 우리 되더라고. 상황이 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그것도 있기는 있겠다, 한데 그죠? 네. 우리 언더73 회원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언더73 유튜브 시작한다고 하니까 네. 매불쇼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최욱이랑 노영이 사귀는 기믹이 너무 재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서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재밌어서 하는 거야 역시. 그래가지고 나는 어느 순간 저도 매불쇼를 제가 대표님 저하고 앵커님한테도 얘기하셨죠. 엄청 네.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맞죠.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는 네. 내가 역겨워서 못 보겠어. 걔들 나 이제 진짜 저도 옛날에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고 있으면 역겨우니까 안 멀리 갔죠? 보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컨텐츠 자체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케이스, 성공한 그럼요. 컨텐츠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저는 여기 뉴스 엔진도 그날 재밌어요. 아니 근데 언더73도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끼리 만들었어. 재밌는 거야. 어, 우리끼리 그런 재밌는 생각으로 거야. 만들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보는 사람 재밌어야 돼. 우리가 더 재밌어져야 된다면서 저를 뭔가 희화하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냈어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공개하지 말라고 내가. 그 혹시 그거 배우 아니에요? 배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얘기 많이 올라오는데.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래가지고 하지 마. 나 30년 이거 따라갈 수 있다고 안 난다고 내가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 이게 재미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 지금. 맞아. 몸을 던져야 되나? 아니 근데 좀 이렇게 저변학대가 돼야 돼요. 저변학대가 돼야 되고 진짜 보면 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신의 한수 저는 잘 모르는 저는 이쪽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100만 유튜브 넘는 보수 유튜브 중에서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뭔가 좀 말씀드리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죠. 저도 노영희 씨는 싫어해요. 거기랑 말을 섞기가 싫은 사람이라서 진짜.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뻔뻔하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막 우기잖아요. 네. 아,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전투력 있다 생각하는 지점이 난 더 싫어. 네, 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게 전투력 있다 생각하는 거. 야, 누구는 억지 쓰지 못하고 그렇게 할 거면 다 하지 무조건. 근데 그렇게 하라고 방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좀 그분도 좀 이상한 좀 정신세계가 이상하신 분 같고. 하여튼 유스엔진도 조금 더 가벼워지도록 노력해 보려고 해요. 아니 사실은. 뭐 저는 지금 네, 더 가벼워지고 적당하게 싶어요. 잘 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아, 이 그래요? 정도의 가벼움 정도. 그리고 여기에 저는 그 좀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수 진영에 맞아요. 매불쇼라든지 이런 컨텐츠 형식이 좀 필요하다.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이 또 플레이 컨텐츠가 나올 것인가. 이건 또 우리 뉴스 엔진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서주환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이나 네. 저나 이런 거는 포트피플들이 좀 해야 돼요. 아, 근데 원래 그렇죠. 이 우파의 본류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학창 시절에 도서관 가신 분들이거든. 근데 이런 재미는 학창 시절에 도서관을 안 가야 돼. 그렇죠. 제가 전 열심히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안 갔어요. 도서관 네. 안 가고 이게 좀 놀았어야 돼. 조금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바이브가 있는데 우리 조금 많이 진지들 하죠. 네. 바이브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니, 여러 네. 가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저쪽도 보면 무슨 사장 남청동이라고 있어요. 아. 걔들도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저런 애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걔들이 유튜브 지금 60만인가 70만 됐어요. 그래요? 엄청 컸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난장판을 치더라도 하여튼 뭐 그런데 공익과 웃음의 이 사이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도 하지만은 보통은 재밌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 재미없으면 한 5분, 3분도 안 넘겨요. 아, 그쵸. 예, 그냥 보다가 그럼 공중파 보지. 꺼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재미가 일단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더 망가져 보기로 하고 뉴스엔진도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고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우리 패널님들도 또 충분히 재밌으신 분들이니까 네. 또 그걸 제가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